최근에 보니까 주한미군 35 방공표병 여단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센티널 A4 운용 훈련을 했다. 왜 이렇게 좋은 무기를 주한미군한테 갖다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게 가장 먼저 배치를 했어요. 보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증명하기에는 여기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네, 엄묘식 실장님 모셨습니다. 최근 보면은 독일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살살 약올리더라고요.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군 5,000명 일단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주한미군 감축 얘기까지로도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제 뭐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방 전략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전반적으로 좀 재배치,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좀 있었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불만은 왜 우리 미국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느냐, 우리가 왜 유럽 지역까지 또는 동아시아 이 지역까지 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을 전반적으로 좀 재배치, 조정하는 것들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특히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 보고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는 건 결국 서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도와달라는 거였고, 그중에 가장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게 독일이었거든요. 보면. 아,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폴란드 다음은 러시아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서 많이 도와줬죠, 보면. 아, 트럼프 대통령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많이 해줬는데 메르츠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화내고 하는 것이 약간 이해는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래는 좀 친구나 동맹은 뭐 모든 게 잘 될 때 도와주는 거는 사실 그건 그냥 보통이지만, 진짜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게 좋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군사력을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말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말도 막 믿게 하니까. 그러면 한이 맺히죠. 그렇죠. 어려울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 있는 미군들을 철수하네 안 하네 뭐 말들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미군이 독일에 있는 그 기갑여단 순환 배치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9,000명 정도의 병력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뭐 언론 보도에는 이제 이것을 뭐 중지시켰다 또는 이제 감축이다 말이 나왔는데,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철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순환 배치를 연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 근데 이제 연기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꼭 뭐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 지금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보면 뭐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10,000명 정도가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어떤 그 뭐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서 미군들을 전반적으로 좀 재배치하는 활동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팀을 타서 그 독일에서 혹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와주세요라는 나라들이 막 손을 막 들었으니까 지금. 진짜 보니까.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명 있는데 5,000명 더 와도 자기들은 너무 환영한다는 거 있고, 뭐 그 발트 3국 같은 경우도 그 나라들은 이제 워낙 국력이 적고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미군이 거기에 5,000명이 와 있으면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제 심지어 뭐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소해함을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미군을 우리나라에 좀 보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아마 미군을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재배치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안보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만간은 현실화돼서 숫자로 표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주한미군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느냐 이게 제일 좀 관심이잖아요. 우리도 뭐 28,500명. 여기 좀 손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법적으로는 없죠. 왜냐하면 그 미 의회에서 통과됐던 국방 수권법 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어떤 병력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미국도 지금 상태에서는 공화당이 어쨌거나 다수당으로 상하원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만약 반대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어느 상황이든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28,500명의 미군이 과연 영구히 있을 것이냐, 시계를 되돌려가지고 2004년으로 가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그 9.11의 어떤 후속으로 인해서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때 테러와의 전쟁. 우리 한국당에 주한 미 2사단 이하의 1여단과 2여단 두 개의 여단이 있었는데, 당시 이 여단을 이라크전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2여단이 이라크 갔다가 이라크 전쟁 끝나면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이 2여단이 이라크 갔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고 안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에는 일개 여단의 전투 병력만 있는 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보면. 이런 형태로의 어떤 병력의 숫자의 어떤 감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지상군은 가능한 한 지상작전, 지상전투에 대한 임무는 한국군에 과감하게 넘기고 그렇죠.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상군은 철수하자라고 결정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자시할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보통 미국과 그 대만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이거는 철통 같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대만의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협상의 조건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한미군을 가지고도 뭔가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동북아시아 관련해서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제 킬 웹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어떤 적대 세력은 다 그냥 아웃시켜 버리는 건데 이 지역에서 적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죠. 보면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비해서 뭔가를 하자는 건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상군이 철수해서 미군이 없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같은 곳에서 여기도 좀 지상군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를 놓고 볼 때 일본에 있는 뭐 약한 뭐 5만 명의 미군들, 한국에 있는 28,500명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야 그럼 필리핀에도 미군을 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뭐 일본에 있는 미군을 보낼 건지 한국에 있는 미군을 보낼 건지 아니면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을 보낼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미군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군이 빠져나갔을 때 그 어떤 전투력의 공백을 우리가 스스로 메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방력의 증진. 그래서 아마 지금 물론 미국이 요구도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국방 예산을 GDP의 3.5%라는 문제는 그거는 뭐 꼭 미국의 요구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뭐 한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국방 예산을 더 좀 증액을 해서 그런 필요한 군사력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말도 좀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 이건 미군이 제공할 텐데 재래식 무기 막는 거는 한국군이 다 해라. 우리는 좀 중국이나 이쪽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게 무슨 소리지?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이러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러는 거 우리 군이 100%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 28,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8,50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 도장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송기에 실어서 가는데 그거 우리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송기에 얼마 싣고 나가고 들어오는지. 사람도 모르지만 장비도 모른답니다. 지난번에 사드도 뭐 나갔니 안 나갔니 진짜 말이 많았었는데. 전투기 같은 경우도 군산이나 오산에 이제 미군 전투기들이 있는데 뭐 F-16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F-35가 들어와 있고 어떤 때는 보면 F-22가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어디에 현황이 정확하게 당연히 우리한테는 잘 뭐 고위층에서는 아마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수시로 미군의 작전적 필요에 따라서 순환 배치되거나 또는 대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충분한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동맹이니까 그런 말은 100% 믿어야 되겠죠. 병력 문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뭐 뺀다 만다 논란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또 한반도 특히 주한미군에다가 무기는 또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사드도 사실 보면은 그게 뭐 중국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중국이 뭐 한한령 하고 이랬지만 전 세계에 8개 포대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가 한국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주한미군 35 방공표병 여단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센티널 A4 운용 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023년 말 개발 시험을 마치고 올해 전력화된 거니까 진짜 첨단 새 무기잖아요. 스텔스 순항 미사일도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무기를 주한미군에다 갖다 놓는 겁니까? 일단 미군이 정말 최신의 최고 기술,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것은 일단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좋죠. 것들이 여차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도 뭐 다른 곳에 몇 개 되지도 않는 포대를 우리나라에 포대를 갖다 놨고요.
그다음에 그 센티널이라는 레이더도 그렇고 금년 초에 보면은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게 IFPC라고 해서 네. 간접 화력 체계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게 가장 먼저 배치를 했어요, 보면. 그럼 미군이 왜 이렇게 첨단 무기 체계를 한반도에 갖다 놓을까? 저는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이 지역이 그만큼 이제 민감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NDS나 NSS나 국방 전략에 보게 되면 모든 그 관련되는 키워드 보면은 대만이 늘 중심에 있거든요. 대만과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중국 이 일대가 미국의 안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첨단의 무기들을 가능한 이쪽에 배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기 체계들은 일단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이거를 그냥 부대에 갖다가 배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실전 경험 또는 실전 테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보면 증명된 프로븐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여기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뭐 미국으로 볼 때는 견제해야 될 국가가 있고 또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완전히 감돌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놀라운 재래식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지역 내에서 과연 이런 장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해서 처음 배치하는 무기 체계들의 뭔가 완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충분히 만약 이런 것들에 뭐 장비를 갖다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을 하고 장비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성을 높이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 지역에다가 이런 첨단 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동맹에 대한 어떤 신뢰 이걸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위협되는 국가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런 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방위산업에서 방산 기업들에서 만든 무기 체계들을 뭔가 좀 성능을 일종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매우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그런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